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이펫 상담소 윤쌤입니다. 낮 시간에 많은 고양이들을 혼자 있게 돼요. 우리가 조금만 더 신경 써주면 이 시간을 좀 더 풍족하게 해줄 수 있거든요. 물론 고양이가 받는 가장 큰 즐거움은 주인과 같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진정한 집사라면요, 집에 고양이를 위한 장난감 좀 몇 박스쯤 있어야 되는 거 정상 아닙니까? 자, 오늘은 혼자 지내는 고양이를 위한 놀이 도구들이란 주제로 한번 얘기해 볼 건데요. 사실 많은 가정에서요, 고양이가 저녁에 물론 집사랑 재밌게 놀기도 하고 같이 자기도 하고 집사랑 상호작용 놀이도 하고 같이 테레비를 보기도 하겠지만 낮 시간에 많은 고양이들은 혼자 있게 돼요. 대략 한 8시간 정도? 아니면 길면 10시간까지도 고양이들은 집에 혼자 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무료한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 뭐 고양이가 혼자서 잘 견디고 잘 있는 동물이 되겠지만 이왕이면은 혼자 있는 그러한 무료한 시간을 좀 더 재밌게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좀 더 풍족하게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오늘 이 주제를 한번 정해봤습니다. 실내 고양이들은 외부에서 오는 어떤 자극과 그다음 스스로 하는 활동을 통해서 정신적 또는 육체적인 기쁨을 얻습니다. 왜냐면 외부 자극이 있어야 기쁜 거니까요. 우리도 사실은 가만히 있으면 우울하잖아요. 근데 이제 뭐 테레비를 본다든가 사람들을 만난다든가 취미 활동을 한다든가 전화 통화를 한다든가 아니면 인터넷을 한다든가 이런 자극들을 통해서 우리도 즐거움을 얻거든요. 그건 고양이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고양이가 받는 가장 큰 즐거움은 주인과 같이 있는 거예요. 주인과 같이 놀고 우리 집사들과 같이 상호작용 놀이도 하고 테레비도 보고 만져주는 걸 즐기기도 하고 뭐 이런 걸 통해서 애들은 기쁨을 얻거든요. 하지만 낮에 혼자 있을 때 이런 자극을 느낄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느끼는 것들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물론 혼자 있는 고양이들이 못 지내는 건 아니에요. 대부분 잠을 자거나 아니면 TV를 보거나 아니면 어항을 보거나 밖에 지나다니는 사람이나 차량들을 보거나 나름 잘 지내는데요. 우리가 조금만 더 신경 써주면 이 시간을 좀 더 풍족하게 해줄 수 있거든요. 우리 집사가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놀이기구나 장치나 아니면은 뭐 장난감 등을 통해서 혼자 있는 시간에도 단독놀이를 즐길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이런 혼자 있는 고양이의 집에서 혼자 노는 단독놀이가 우리 집사, 우리가 해주는 어떤 상호작용 놀이에 비견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고독감을 줄여주고 혼자 있는 시간에 환경에서 얻는 즐거움을 대폭 늘려줄 수는 있습니다. 혼자 있는 고양이를 위한 솔풀, 고양이가 혼자 놀 수 있는 여러 놀이기구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주의사항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혹시라도 집사의 보호 감독 없이 혼자 노는 놀이기구 중에요, 사고의 위험성에 대비해서 조금이라도 위험이 될 만한 장난감은 최대한 배제를 하셔야 됩니다. 보다가 깜짝 놀란 건데요. 뭐 예를 들면 캣타워에 매달아서 이렇게 뭐 실 같은 게 쭉 내려와요. 그다음 막 자동으로 흔들어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끝에 이제 뭐 깃털이나 혹은 쥐 모양의 어떤 모피 조각이 달려 있는 경우 있거든요. 근데 이제 캣타워에 매달아서 쭉 줄이 내려서 흔들고 있으니까 이런 게 고양이들이 참 좋아하긴 좋아하겠지만 이게 굉장히 위험한 장난감에 들어가요. 잘못하면은 고양이가 점프하고 놀다가 목에 감기거나 이러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이런 장난감 피해 주시는 게 좋고요. 실 종류의 장난감 중에 혹시라도 끊어지고 나서 그 실을 고양이가 먹는다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 그런 장난감 역시 피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오래되거나 천이 해지거나 속이 드러나는 봉제 인형 같은 장난감 역시 고양이들이 먹거나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 바로바로 버려주시는 게 좋고요. 또한 집에 오는 즉시 모든 풀어놨던 장난감들은 바로 회수해서 서랍장 속에 넣어놔가지고 고양이들이 질리는 것을 조기에 방지하셔야 됩니다. 즉 없을 때만 풀어놓고 주인이 떠날 때만 집에 돌아온 직후에는 모든 장난감을 바로 회수하셔야 된다는 거, 이것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이제 장난감 얘기 들어가 볼게요. 먼저 기본형 장난감이 있습니다. 천으로 된 주름공 같은 거는 전통적으로 고양이들이 좋아하는 장난감이고요. 작은 쥐나 깃털로 된 것들, 여러 가지 작은 봉제 인형, 고양이가 삼킬 수 없을 크기를 말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고양이가 굉장한 좋은 놀이기구들입니다. 주로 깃털이나 모피 조각이 인기가 많고요. 쉽게 망가지거나 끊어지지 않는, 찢어지지 않는 그런 질긴 종류의 것을 선택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소리가 나는 유형의 장난감이 있어요. 이거는 소리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애들을 위한 장난감인데요. 의외로 고양이의 소리 취향이 되게 다양하다는 거 혹시 아세요? 그래서 건드리면 소리 나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애들이 있어요. 쥐소리가 나는 장난감도 있고요. 건드리면 새소리가 나는 장난감도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비닐 빠시락거리는 소리에 광분하는 애들도 있어요. 그래서 건들면 비닐에 빠시락 거리는 느낌의 플라스틱이나 두꺼운 비닐 재질로 만든 것들도 있거든요. 이런 것도 고양이가 굉장히 좋아하는 장난감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공 안에 트릿이나 아니면 사료를 넣고요. 굴리면은 짜르르 소리가 나면서 이제 사료들이 떨어지는 것도 있거든요. 이런 것도 고양이가 되게 좋아해요. 이런 소리가 나면서 움직이는 종류의 장난감들은요, 어떤 고양이의 추적 본능을 자극해가지고 고양이가 굉장히 한동안 재밌게 놀 수 있는 장난감에 들어갑니다. 물론 질리지 않도록 매 주마다 혹은 매일마다 번갈아 사용해 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집에 돌아온 즉시 바로 치워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은신처 유형의 장난감인데요. 이건 고양이의 사냥하는 습관에서 기인된 장난감입니다. 장난감이라기보다는 그냥 집에 너저분하게 널브러 놓고 가시면 되는데요. 쇼핑백을 사용하셔도 돼요.
아니면은 뭐 상자, 빈 상자 같은 걸 사용해서 포장했었던 빈 상자도 괜찮고요. 종이봉투도 아주 좋은 은신처의 소재가 됩니다. 숨숨집도요. 그리고 어떤 고양이 터널이라고 부르는 천으로 된 기다란 터널도 굉장히 좋은 은신처 역할을 하거든요. 이런 은신처 사이사이에 작은 쥐나 쥐 모형이나 조그만 공이나 아니면 깃털 조각을 놔주면요, 고양이는 혼자 여러 가지 상상을 하면서 사냥을 하게 돼요. 은신처에 숨었다가 갑자기 뛰어나서 쥐 모양을 사냥하기도 하고, 이런 식의 혼자 재밌는 놀이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더 웃긴 거는요, 우리 그냥 버리려고 하는 티슈 박스 있잖아요. 빈 티슈 박스 하나만 던져줘도요, 얘들 하루 종일 그거 갖고 놀기도 해요, 어떤 애들은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무료한 집보다는 떠나기 전에 상자 몇 개만 던져줘도 고양이 그걸로 하루 종일 놀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러한 상자나 티슈 박스나 여러 가지 작은 장난감 역시 금방 질릴 수 있으니까 집에 온다면 바로 다 치워주셔야 돼요. 아셨죠? 그리고 나가기 직전에 다시 한번 이렇게 풀어줘가지고 고양이들이 또 주인이 없는 동안 상상의 나래를 펼치면서 재밌게 놀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 움직이는 유형의 장난감인데요. 이건 요 근래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전에 되게 구하기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스스로 움직이는 공인데 깃털이 달려서 깃털을 막 흔들면서 움직이는 것도 있고요. 평소에 가만히 있다가 고양이 움직임에 반응해서 움직이는 것들도 있어요. 고양이 움직임에 반응해서 고양이 쪽으로 가는 것도 있고, 고양이 움직임에 반응해서 고양이 반대편으로 피하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건드리면 움직이는 것들도 있어요. 뭐 건드리면 움직이는 생선도 봤는데 되게 재밌더라고요. 어떤 고양이 도망가고 어떤 고양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움직이는 종류의 장난감도 잘 고르시면 굉장히 좋은 게 많습니다. 이것 역시 고양이가 너무 무서워하면 안 되니까요. 고양이의 취향을 고려해서 소리가 나거나 움직이면서 소리를 내는 것들도 있고, 움직이면서 깃털을 흔들어 주는 것도 있고, 움직이면서 모피 조각을 흔들어 주는 것도 있으니까 고양이의 취향을 고려해서 여러 가지를 구비하시고요. 질리지 않도록 번갈아 가면서 꺼내서 사용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여기다가 은신처 유형의 장난감도 군데군데 놔주시면 훨씬 더 효과는 배가가 됩니다. 이런 움직이는 종류의 장난감도요, 기다랗게 실을 늘어뜨려서 실 전체를 흔드는 종류의 장난감은요, 혹시라도 고양이의 다리나 아니면 목 같은 데 꼬이면 굉장히 사람이 없는 동안에 위험할 수 있으니까요, 이런 거는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정말 주인도 없고 아무도 없는 집에서 고양이 목에 줄 같은 거 감기면 큰일 날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캣닙이 있어요. 캣닙은 정말 사용하기에 따라서 무궁무진한 효과를 나타내는 어떤 어떤 최고의 고양이를 위한 장난감입니다. 잘만 사용하시면 진짜 유용하거든요. 캣닙이 들어간 장난감은 주 1에서 2회 정도 사용하시는 것이 좋고요. 가끔 스트레스를 받고 무료한 고양이를 위해서 캣닙을 이용한 대환장 파티를 쓰셔도 돼요. 캣닙을 문질러서 바닥에 한번 쫙 뿌려놓으시면요, 고양이들이 갑자기 다 막 뒹굴거리면서 난리가 나는 거죠. 물론 캣닙 장난감이나 아니면 캣닙 같은 경우는 사용한 이후엔 반드시 밀봉해서 보관을 하셔야 되고요. 계속 숨겨두셔가지고 캣닙에 대한 반응을 유지를 시키셔야 돼요. 너무 캣닙에 오랜 기간 동안 노출이 지속적으로 되면은요, 캣닙의 반응이 둔감해질 수 있거든요. 오늘은 혼자 있는 고양이를 위해 그 무료함을 덜어줄 수 있는 여러 장난감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봤습니다. 그리고 사실 진정한 집사라면요, 집에 고양이를 위한 장난감쯤 몇 박스쯤 있어야 되는 거 정상 아닙니까? 다들 박스채 있지 않아요? 사람마다 장난감 서랍들 있고, 이 정도는 있는 게 정상입니다. 아셨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이펫 상담소 윤쌤입니다. 감사합니다.